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올인원 중앙영어 161강,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자, 문법 여러분들 배우시는 날이에요. 오늘의 순서가 상상이 좀 되실까요? 네, 우리는 지금 동사를 기준으로 문장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3형식 동사까지 이제 강의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가 네 번째 형식의 동사를 배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월화수목금 중에서 사실은 새로운 정보, new information의 양이 가장 많은 날이 아마 월요일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모아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과 순서, 이제 저의 스타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일단 수요동사가 뭐냐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한 이해가 없이 수요동사를 공부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수요동사는 재밌는 것이 구조가 한 가지가 아닌가 봐요. 네, 두 가지 구조를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구조를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대표적인 수요동사를 저희가 공부할 건데요. 대표적인 수요동사를 공부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수요동사의 개수가 많다, 적다? 많지 않다.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사들을 두 개로만 나눠라 라고 하면 1~3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절대 다수고요. 나머지 동사들은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 동사들도 중학과정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비동사와 그 친척 동사들 한 10몇 개 정도 여러분들 다 알려드렸잖아요. 수요동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수요동사들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퀴즈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라고 써 있냐면 타동사 중에서 목적어를 2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일부의 동사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어떠해야 되죠? 아니, 왜 2개를 목적어를 줘야 돼요? 합당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목적어가 2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죠? 라고 여러분들 물으셔야 하고요. 저는 거기에 답을 드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 신기한 거는요, 어떤 한 개의 동사인데 그 한 개의 동사 안에 타동사가 2개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타동사가 2개 들어있으니까 목적어를 2개 취해야 되겠네요. 그런 동사가 세상에 있을까요? 네, 이런 거예요. 뭐뭐 하다와 주다, 이렇게 2개의 타동사가 뭐뭐 해주다 라고 하는 의미의 한 개의 동사가 되는 거예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좀 가볼까요? 예시를 통해서. 사주다 알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하나의 동사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 동작이 2개 들었어요. 하나는 뭐죠? 사야 돼요, 1번. 두 번째는요, 줘야 돼요. 2개의 행위가 들어있고 두 동사는 모두 다 어떻죠? 타동사입니다. 사는 행동을 가하면 구매당하는 무슨 물건이 있어야 될 거고요. 주는 행동을 하면 받는 누군가가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뭐뭐해 주다에 해당하는 동사는 목적어를 2개 취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개념학습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디테일한 많은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도 등장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컨셉이 제대로 잡혀 있는 학생들은 다음 스텝이 굉장히 편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개념이 제대로 잘 잡히지 않으면 이제 스텝이 꼬이는 거죠. 다 어렵고 힘들고 귀찮고 이런 과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설명할 때 더욱더 집중력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사다와 주다가 합쳐져서 이제 사주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름은 좀 정해야겠죠? 우리가 이 사다의 목적어, 보통 이제 물건이 될 텐데, 근데 제가 이제 주로에다가 이제 빨간색 쳐놨죠. 그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따가. 주로 사물이겠죠? 네. 자, 그리고 이거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자, 뭡니까? DO라고 부릅니다. 직접 목적어. Direct Object의 약자예요. 목적어로 우리가 Object라 그래가지고 O라고 쓰잖아요. 그런데 직접이니까 Direct를 붙이는 거예요. 혹은 Direct라고 읽기도 합니다. Direct Object 혹은 Direct Object 이렇게 읽어서 직접 목적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사다는 끝났고요. 주는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는 행동을 당하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주로 이제 사람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인 거예요. 100% 이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이 목적어 두 개를 배치하는 어순 공식은 어떻습니까? 뭘 먼저 쓰나요? 자, IO, DO. 요것이 기본적인 어순이에요. 그래서 먼저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요런 어순으로 두 개의 명사를, 두 개의 목적어를 붙였을 수 있는 자, 예외적인 타동사 그룹을 우리가 문장의 네 번째 시스템, 사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이제 예문을 하나 좀 드릴 텐데요. 그 예문이 거꾸리예요, 거꾸리. 주로라고 제가 여기에 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케이스를 일부러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 앞으로 나오는 주구장창 등장하는 모든 예문들은 대개 여기 사람이 들어가고 대개 여기 사물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 예문을 여러분께 한번 드렸어요.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제가요. 자, send는 이제 불규칙 동사입니다. send, sent, sent. 이렇게 ABB형이고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보내주었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이 회사에게. 회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회사에 무엇을 보내주었죠?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사람 보내줄 수 있잖아요. 거기 무슨 전기가 무슨 고장났다 그래갖고 이 회사에다가 수리하는 사람을 보내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예문이 되겠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아, 복사기가 고장났네요.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적 수식어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copy machine이라고 하면 자, 복사기니까 복사기를 fix는 수리하다. 자, 수리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 회사에다가 수리공을 이렇게 되겠고요. 선생님, 이거 혹시 형용사적인 수식어로 해석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학생들 있어요. 네, 됩니다. 자, 복사기를 수리하기 위한 자, repairman을, 수리공을 이 회사에 보내주었습니다도 가능한 것이에요. 메인이 되는 자, 그런 논점은 아니었지만 두 가지 해석이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설명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IO, DO의 어순으로 쓰는 거예요. 저희는 다 이제 O라고 표현했지만 굳이 세분하면 요게 IO고 요게 DO입니다. 무조건 사물이면 DO, 사람이면 무조건 IO, 이런 아메바, 유글레나 집신벌레, 단세포적인 생각이죠.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뭐 해주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때요? 상장을 수여한다고 하잖아요. 수여라고 하는 말이 원래 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앞으로 수여동사라고 부를 거예요. 아주 옛날식 문법으로는 무슨 역격동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여자가 또 여기에 있는 이 여자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런 말은 이제 현대 그 영어 문법 시간에 이제 더 이상 쓰진 않지만 수여동사라는 말은 여전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예문 하나 보실까요? 자, hand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명사로 손입니다. 자, 그런데 동사로는 무슨 뜻일까요? hand는 건네서 주다의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문장에 어떤 사람이 하나 나오고 사물명사가 또 나와요. 어머나, 명사가 두 개 연속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당황스러워.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명사가 두 개 연속으로 타동사 이하에 등장하면 자, 이 동사는 수여동사일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죠? 이 사람에게 주었고요. 무엇을 건넸어요? 편지를 건넨 거예요. 편지를 선생님에게 건네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2를 한 가지를 이제 더 걸어 보자면, 선생님, 이거 을로 번역되지 않았는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 강의 중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목적어는 우리말로 을로 번역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영어는 우리나라 말의 근저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을로 번역되는 건 아니거든요. 수요동사에서 IO 있죠? 이 부분은 주로 누구누구에게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개념상으로는 주는 행동을 당하는 피해자 맞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영어적 개념으로는 목적어인데 한국말로는 을룰로 번역되지 않는다. 수요동사에서 IO는 을룰로 번역되지 않는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 동사 중에 이 수요의 두 개의 타동사를 품고 있는 수요동사는 이런 식으로 목적어 두 개 취할 수 있구나 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하셨는데요. 수요동사는 이렇게 한 가지의 구조로만 쓰였으면 아주 깔끔했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두 가지의 구조로 사용합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이 바로 사형식 구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수요동사 다음에 요게 IO, 요게 DO죠. 자, 그런데 IO는 주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SB로 많이 쓸 것이고요. SB는 somebody의 약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something은 사물이에요. 그래서 STH로 약자로 이제 쓸 거예요. 제가 칠판에 SB라고 쓴다 그래서 저게 뭐야? 하고 당황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보셨던 예문과 마찬가지의 예문을 이렇게 한번 좀 드려봅니다. 제가 지불했어요. 지불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명사가 두 개 연속으로 나오네요. 사람 명사 하나, 사물 명사 하나. 당황해 하지 말고 이 사람에게 10달러를 지불해 주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뒤쪽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당연히 형용사적 혹은 부사적 용법이겠죠. 여기서는 자, 뭐 하는데 지불한 거예요? 자, 투이하를 하기 위해서 지불한 거죠. 잔디 깎는 거죠. 그래서 자, 잔디를 깎는데 자, 그 사람에게 10달러를 지불해 주었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구조예요. 여태까지는 한 번도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는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한 구조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수요동사 다음에 요 something, 다시 말하면 직접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요. 영어는요, 중요한 게 먼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강조하고 싶으면 얘를 먼저 대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 something, somebody, 즉 다시 말해서 DO, IO의 순서가 돼야 되는데 그 IO 앞에 전치사 to가 붙게 돼서 결론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제가 수십 번 여러분께 강조했을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해석은 똑같습니다만 문법적으로는 요거는 목적어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동사는 직접 목적어를 강조하는 경우 이렇게 삼형식의 배열로 쓰일 수 있어요. 신기한 건 해석의 변화가 없는데 문장 구조는 새로운 형식이 아니에요. 목적어를 하나만 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뭐랄까요, 학생들에게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공부했던 학교에 비즈니스 잉글리시를 제가 배웠던 교수님께서 캐롤 노블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교수님한테 제가 이메일도 보내봤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났던 그 원어민 영어 강사들한테 제가 죄다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앞뒤를 바꾸면 왜 to를 붙이는 거니 도대체? 라고 했더니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교수님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수님도 잘 모르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랜 관습, 그러니까 뭐 이러저러한 그런 수천 년 동안 쓰였던 거니까 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됐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도 저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쓰는지는. 그런데 얘를 강조할 때는 자, 뒤쪽에 somebody를 이제 다시 부사구로 복원시킨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예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똑같은 문장인데 이번에는 $10를 앞으로 꺼냈어요. 그랬더니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10달러를 지불해 주었다인데요. 요 힘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이제는 to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문장 성분이 부사구로 그냥 바뀌었을 뿐이에요. 자, 요런 한국인들이 좀,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시스템인데, 뭐, 저로서도 설명이 여기까지밖에 못 하겠고요.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는 그냥 그렇게 쓰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요 something 자리에 그냥 일반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사형식으로 못 씁니다. 자,
이런 예문들을 혹시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구어체 문장에 많이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들어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Give it to me. 그거 나에게 가지고 와. 이런 얘기죠? 줘.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 it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give me it.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경우도 여러분들은 암기를 해두시는데 제가 학생이라면 이것을 외우는 대신에 저는 이 예문 하나를 그냥 외우겠습니다. Give it to me, give it to me, give it to me 이렇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동사는 두 가지의 구조로 쓰인다. 자, 새로운 형식인 네 번째 문장 구조 시스템으로도 쓸 수 있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 번째 시스템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까지 설명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전치사를 뒤쪽에 to를 취하지 않고 for나 of를 취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자, 이런 동사들은 여러분들 예외 동사들이니까 또 외워두셔야 돼요. 자, 요거는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백그라운드 뮤직이라 그래가지고 BGM 아시죠, 여러분들? 자, 저렇게 buy, get, make는 for를 취합니다. 사주다, 가져다 주다. 자, make는 만들어 주다의 뜻입니다. ask는 모르는 거를 질문해 주다의 뜻이고요. 이때는 of를 취하게 돼 있죠. 자, 이거를 사줬어요. 새로운 코트를. 자, bought a new coat입니다. 여기에는 to를 쓰지 않고 for를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I asked the way. 내가 길을 물어봤는데요. 자,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이건 형용사적 수식어예요. 공항 가는 길을 물어봤는데 자,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라고 할 때 of를 쓰지 않고 to를 쓰지 않고 of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원어민하고 이제 책을 이제 많이 쓰고 했는데 그때 원어민이 글을 써가지고 왔는데 ask a question to me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원어민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영문학 석사예요. 그런데도 그런 실수는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대단한 것들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대표적인 수요 동사들 여러분께 좀 드릴 텐데요. 자, 요거는 나중에 꼭 여러분들이 메모하셔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는 get만 좀 강조를 좀 해볼 텐데요. get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다 있어요. 만능 동사입니다. 수요 동사로 쓰이면 가져다 주다의 뜻이라는 것 강조할게요. 자, 그러시면 마무리 퀴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4형식의 필수 성분 아닌 거 누구예요? 아니, 보어가 어떻게 필수 성분이에요? A에 쓰셨을 거고요. 두 번째, 수요 동사 아닌 애가 누굽니까, 여기서? 자, 판별하실 수 있겠어요? 제공해 주다, 가르쳐 주다, 보내 주다. 따라서 정답은 C번이고요. 마지막으로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할 때 전치사 for를 쓰는 동사 BGM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by에다 잘 쓰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4형식과 관련된 사항들 복습 꼼꼼히 잘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는 내일 심화 과정을 통해서 읽기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